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들을 긴급하게 타전을 하며 미국 또 대통령과 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들을 공개하며 왜 초대를 했는지, 사실상 이때까지 외국 대통령들 중 그 어떤 외국 대통령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했다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또 조 바이든 국방부가 얼마나 큰 예우를 갖추고 있는지, 이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방부 방문과 또 이 군 지휘 통제센터 방문, 나아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까지 공개를 한 소식을 속속이 타전하고 있으며, 미국 언론들, 특히나 군사 언론들이 강조하는 워딩도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격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포커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외국 정상들,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외국 대통령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초대했다, 공개했다라는 워딩. 또 성조지 뉴스도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미국의 심장부인 국방부의 군 지휘 통제센터 NMCC,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이것은 정말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의 국방부가 최고 중에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추어 공개한 것이며, 아예 이에 아미타임즈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지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하듯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펜타곤에서 작전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아미타임즈가, 제가 직역을 좀 해서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격을 얼마나 높여 지금 예우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국의 중앙일보는 뭐라고 워딩을 달았느냐. 이 외계인이 고문한다는 이것. 미국 외국 대통령 중 처음 윤석열 초대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또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얼마나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지요.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전하고 있는 그 본질은 그동안 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가 공개를 한 것이어서 지금 외신들이, 특히나 미국의 군사 언론들, 밀리터리 타임즈와 이 아미 타임즈와 밀리터리 포커스 등 성조지 뉴스도 대문짝만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야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지 시간으로 미 국방부 군 지휘 통제센터 NMCC와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DARPA를 들렀는데, 여기가 거의 미국 국방부의 심장 중에 심장입니다. 자, 두 시설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 밀리터리 포커스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 국방부 펜타곤의 예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라며 미국이 26일 북한의 핵 미사일에 맞서 핵 방패를 씌워주겠다라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한국에 약속한 뒤 하루 후 이는 외교적 선언에서 더 나아가 군사적 조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이 미국의 군사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죠. 미국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는 미국의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미군에게 상황을 받고 지시를 최종 내리는 곳. 미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는 위기가 일어날 경우 군사위성, 정찰기를 보내 파악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투사령부에 명령을 하달하는 최종점에 있는 곳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또한 이곳에서 유사시 미국의 핵 전략 3축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 핵추진 잠수함,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성조지 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핵 전쟁을 막기 위해 냉전 때부터 가동한 미국, 러시아 핫라인을 미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가 관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국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인 박철균 검증단장이 이게 어떤 의미를 띠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박철균 전 단장은 미국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 점처럼 공개하지 않는 1급 중에 탑 1급 시설이라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의 총지휘관들이 그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은 미군이 앞으로 워싱턴 선언을 군사적으로 구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한국에게 재확인하는 뜻.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는 계속 강조를 했죠. 확장 억제 무엇입니까? 미국이 필요한 경우 핵 억제력을 동맹국이나 협력국에 제공하겠다라는 방위 공약. 자, 확장 억제가 통하려면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수단을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성조지 뉴스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했다 이거지.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의지에 대한 담보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핵 위협에 대한 소통,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 핵 전력 기획을 토의하며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훈련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죠. 자,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지분을 보장해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유사시 어떤 종류의 확장 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도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곤 했지만 그러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한국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미군 지휘부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확장 억제는 핵 전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확장 억제에는 완전한 범위에 뭐가 있다? 완전한 범위에 미국의 능력, 즉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한 것은 바로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미 국방의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고의 기관.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첫 인공위성 쏘아 올리자 미국이 국방 관련 과학 기술에 뒤치지 않겠다며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이다? 인터넷, 윈도우, GPS, 자율주행 등 21세기 일상이 돼버린 첨단 기술들이 다 이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에서 나왔다고 밀리터리 포커스가 강조하며 외계인을 고문해 첨단 기술을 뽑아낸다는 농담이 있기도 한 것인데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시크릿, 탑 오브 시크릿 이것을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했겠나라며 이 제임스 김 아산 정책연구 선임연구원의 워딩을 중앙일보는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의 초점은 안보에 있다. 미국이 다른 외국 국가 원수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 처음으로 초청한 이유가 뭐겠나. 한미 동맹을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에서의 협력으로도 한 발짝 더 동맹을 강화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